가지 마. 학종으로 가지 마. 학종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너는 약대에 재능이 없는 애야. 그거 어디서 희한한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의대 가려는 애들이 나중에 생명과학과 가요. 내신이 안 돼서. 2학년 때 정신은 없어. 그냥 네가 수시 불만러일 뿐이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시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동국대 갈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가면 이건 성공이죠.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대 갈 학생이 동국대를 갔다? 이것도 그래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국대 갈 학생이 연세대를 못 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입시를 분석하는 입장으로서는 동국대 갈 학생이 동국대를 가는 게 사실 입시에서 제일 좋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동국대 갈 학생이 연세대를 못 가게 된다면 6개의 카드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연세대를 상향을 넣었으니까 적정으로 동국대를 넣어야 하는데 적정 카드가 좀 부족하다 보면 안정 카드를 넣게 되거나 아니면 전부 상향 카드를 넣거나 보통은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막 상향을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천대를 가거나 내가 이제 안정으로 가천대를 넣어놨다라고 해서 가천대를 가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제 다 상향을 해서 다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재수하겠죠. 혹은 영원히 사라짐 이렇게 적었는데 예전에 전사고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보니까 보통 전사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입시가 그 해마다 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표준 편차 차이가 크다든지 학년마다 크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이 자기 내신 때 의대를 다 갔으니까 본인도 의대를 넣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뭐 제가 해줄 얘기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냥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좀 더 기분이 안 좋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학생은 아주 기분 좋게 그래요 그러면 뭐 운이 없었던 거니까 올해는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운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삼수를 하게 됐죠.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보통 삼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게 삼수하면 학종에서 불리하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뭐 불리하지는 않죠. 하지만 불리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3 때, 재수 때 떨어졌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똑같이 넣으면 똑같이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더 낮게 넣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불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가 그렇게 대비들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사수째 하게 되면서 연락이 안 오게 됐어요. 물론 합격해서 연락이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까맣게 돼 있더라고. 결국은 이제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이런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내신 2등급으로 뭐 연세대를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허황된 부분들에서 방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 스스로 동조하기도 하고 입시 업체들이나 이런데 그런 모습들도 저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좀 반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바닥에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좀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 그냥 5가지를 한번 적어봤어. 입시에서 가장 크게 망하는 유형 1. 최저를 맞춰서 논술로 대학 가자. 나는 진짜 이런 학생 있으면 그냥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탁 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정시로의 강제 전형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정시로 가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을 쓰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수시로 학종으로 못 가니까 교과로 못 가니까 혹은 납치되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전형이에요. 이걸 최저 맞춰서 가겠다. 최저 맞춰서 다 떨어지면 최저는 맞췄는데 다 떨어지면 그 다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논술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은 어때? 그냥 받으면 기분 좋지.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다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고 붙으면 감사하지 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논술은 확률이 가장 낮은 전형이에요. 그죠? 봐봐요. 정시는 사실은 확률이 가장 높은 전형입니다. 정시 합격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나중에 내 성적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거 보고 가면 돼요. 네, 그거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갈 학생이 연세대를 가고 싶다? 정시로 가면 돼.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걸로 가면 돼요. 다른 방법들은 사실은 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실한 전형이 교과죠. 교과는 뭐 어디가에서 나온 최근 3년간 기록들 보고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학종은 여기 이제 비교과라는 영역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예, 논술은 그래요. 이게 최저를 맞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최저가 없는 전형은 그냥 100명 중에 1명 걔야. 예, 그래서 논술로 합격했다. 나는 보니까 동국대 갈 학생인데 논술로 연세대학교 합격했다. 걔밖에 없어. 걔 친구들 중에서도 걔밖에 없어. 걔네 학교에서도 걔밖에 없어. 잘 봐보라고. 그런 애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올인해서는 안 된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술 하지 말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시로가 먼저 되고 논술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시가 확실하다. 내가 보니까 수시로 넣으면 납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논술로 쓴다 라는 게 되어야 되고 제가 힘을 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올인하면 안 돼. 수능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 되게 많은데 아니 어느 논술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시나요? 뭐 이런 거 막 보면은 제가 피식 웃음이 나. 그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잘 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첨삭 잘해주는 선생님한테 가서 받으면 돼. 청사 꼼꼼히 하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받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마.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보면 논술학원 가면 뭐 홍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학원은 뭐 리라이팅에 잘할 때까지 쓰게 합니다. 잘할 때까지 쓰지 마. 잘할 때까지 쓰지 말고 그냥 수능 공부해. 최저 맞춰서 높은 대학 가는 게 논술의 최대 전략이에요. 최저가 높은 대학일수록 논술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수능 공부하고 학원에서 그냥 다 쓰고 거기서 꼼꼼하게 첨삭받고 끝내라. 좀 힘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입시에서 가장 크게 망하는 유형 두 번째. 비교과로 뭔가 해보자. 이 학생들도 정말 좀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내신이 안 되니까 뭔가 비교과로 뭔가를 극복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비교과는 전공적 합성이 아니야. 계열적 합성이야. 이제 다 계열적 합성을 이제 다 써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약대를 가는데 약사를 뽑는 전형이 아니라 고등학생을 뽑는 전형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약대 비교과로 해가지고 뭐 쫙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만들어놨다고 뽑지 않아요. 대학은 잘하는 학생을 뽑지 비교과가 많은 학생을 뽑는 게 아니야. 내가 약대에 관심이 많다고 그 비교과 다 해놨다고 약대에서 안 뽑아요. 그거보다 그냥 생명과학 1등급 받는 게 훨씬 더 높은 비교과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느냐. 생명과학이 4등급이다. 화학이 4등급이다. 그런데 내가 약대를 가겠다. 가지 마. 학종으로 가지 마. 학종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너는 약대에 재능이 없는 애야. 대학은 재능이 있는 학생을 원한다. 관심 거기에 약대에 관련된 온갖 비교과를 해놨다고 해서 뽑아주지 않는다. 이건 메디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공대 가려면 수학 잘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맞춰라. 너무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로 밤새워서 뭘 만들고 제가 전기전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비교과가 좋으냐요? 어떤 비교과 하지 말고 그때 수학 공부해라. 그냥 물리 공부해라. 그래서 내신 잘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학종으로 가는데 어떤 요소가 제일 중요한가? 이거 잘 기억해. 내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학교.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내신, 그 다음 과목 성적, 그 다음 전공 관심도 순위. 예를 들어서 3.0이 3등급이 서울대를 갔다. 일반고 일리가 없잖아요. 대학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 차별 되게 많이 해. 학교가 좋아야 돼. 이거 네가 어쩔 수 없잖아. 100번 비교과 만들어봐라. 니네 학교가 안 좋으면 너는 거기서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내신이야. 비교과도 내신이야.
예, 예, 내신 좋은 학생들이 돼요. 가끔 뭐 학생들 보면 와 선배 생기부를 공개합니다. 제가 합격한 생기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와 저 선배는 저런 것까지 했구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선배가 내신으로 갔어. 그럼 선배들 잘 봐봐. 예, 선배들 합격한 애들 봐봐. 내신 순으로 가. 대부분의 경우 학종도 내신 순으로 가. 물론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비교과가 특별히 좋아서 합격한 애는 걔밖에 없어요. 내신 안 좋은데 비교과 좋아서 합격한 애들은 그 밑에 다 떨어져 있어. 비교과 아무리 좋아도 다 떨어져 있어. 걔 하나가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신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과목 성적이에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반 학생이에요. 2명을 상담했어요. 2.4등급이야. 근데 한 애는 중대를 붙었어. 네, 근데 한 애는 서울여대를 붙었어. 서울여대에 붙은 학부모님이 항의 전화를 했어요. 네, 카톡으로 장문에 직접 전화는 하지 못하고 보니까 카톡으로 장문의 불평의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학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다른 학교도 아니고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 비교과도 다 똑같고 뭐 한 것도 똑같고 그런데 쟤는 무슨 중대를 쓰라고 하고 거기다가 경희대도 쓰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같은 2.4등급인데 그렇게 쓰라고 해놓고 우리 애한테는 중대는 왜 언급도 안 하고 결국 우리 애 서울여대 가게 됐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 제가 그래서 답장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얘는 2.4등급인데요. 수학과 과학이 다 1등급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학계통으로 가면 얘는 비교과가 많은 편인 거예요. 학교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사실 문과로 갈 학생이었잖아요. 수과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교과로 가거나 아니면 학종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과목 성적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니들이 생각하는 전공 관심도 온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로 밤새우지 말라고. 이거 사순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비교과에 초점을 맞춰서 내신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10번 따라해라. 잠깐 멈추고 그리고 10번 따라해보자. 내신은 빛과 같고 비교과는 거북이와 같다. 10번 해봐. 내신은 빛과 같고 비교과는 거북이와 같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엄청 빨라요. 내신은 1학년 끝나면 벌써 4번 봐. 10번 중에서 4번의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그럼 뭐야? 100세 나이라고 하면 내 나이 40이야. 이미 대학분이 거의 결정돼. 1학년 때 끝나면. 2학년 끝나면 나이 80이야. 8번 시험 본다고. 3학년 1학기까지 10번 시험이니까. 나이 80이야. 80에 할아버지 꿈은 뭔가요? 안 물어보잖아. 이미 끝났어. 얘는 이미 끝났어. 그렇게 내신은 빨라. 근데 비교과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비교과 전략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내신에 따라가면 돼. 1학년 때 무슨 전공적합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물론 내신이 1.0이고 나 서울대 의대 가겠다. 걔는 그냥 의대로 맞추면 돼.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1학년 때 문과 이과 정도만 맞춰도 되고 그거 안 맞춰도 돼요. 그러다가 내가 물리 1등급 나오잖아? 그럼 물리학과 가라고. 수학하고 물리 잘 나오잖아? 그럼 난 이제부터 2학년 때 공대 비교과 만들어. 그리고 화학하고 뭐 수학 잘 나오잖아? 화공과 신소재 이쪽으로 그때 가서 만들어. 탐색하라고, 탐색. 그러니까 비교과 할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할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탐색해. 그래서 내신을 따라가라고. 그게 가장 좋은 비교과야. 가장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비교과에 올인하지 말고 내신에 올인하고 내신 보고 나서 탐색해라. 자, 그리고 이거 봐봐. 수시는 6개 지원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 하나 정도는 챙겨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원서 접수하기 직전까지도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도 본인이 6개를 지원한다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저한테 질문할 때 어느 대학 어느 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양심 고백이지만 내가 신이 아니야. 그 대학 그 과가 될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신 여기 정도에 한 3개 넣으면 그러면 거기 중에 하나는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6개 중에서 3개는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6개를 지원한다는 걸 머릿속에 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니까 김호진 선생님이 한 건대 정도에 한 3개 정도 넣으라 그랬어. 그럼 거기는 내가 전기전자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으면 그럼 거기는 전기전자 넣으라고. 고대도 전기전자를 넣어. 왜? 전기전자 비교과밖에 없으니까.
야, 건대 전기전자가 애가 고대 전기전자를 넣는다고 합격할 리가 없잖아. 거기는 건축학과 넣어야지. 산업공학과 넣어야지. 낮은 데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마이너학과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가 대학을 높이려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온갖 가지 한 가지 비교과 서울대 의대 갈 애만 그렇게 하라니까. 의대 갈 학생도 내가 내신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챙겨 놓는 게 좋아요. 뭐 3학년이 갈수록 점점 집중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3학년이 될수록 점점 더 열려야 돼. 그거 어디서 희한한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의대 가려는 애들이 나중에 생명과학과 가요. 내신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더 벌리라고. 벌려도 돼요. 벌려도 되고 돌고 돌다 보면 보이는 한 가지. 야,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수시를 알아야 돼. 수시는 그 대학에서 뽑는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오늘 자꾸만 이렇게 다른 입시 전문가들 욕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게 욕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입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저게 맞구나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뭔가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3학년 때까지 그 학교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거기 인재상에 맞춰서 비교과를 만드니 이 대학은 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봐. 이 대학은 보니까 리더십을 많이 봐. 이 대학은 수가 성적을 많이 봐. 이 대학은 과탐을 몇 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학교 있어요. 정말 과탐 많이 선택하면 좋아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또 이 학교는 보니까 깊은 탐구를 좋아해. 그래서 6개가 다 달라. 그거 어떻게 맞추니? 돌고 돌다 보면 뭔 줄 아니? 그거 다 맞추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내신 잘 받으면 돼. 학종도. 비교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 6개 대학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신 잘 받아놓으면 모든 대학의 학종에서 다 원하는 게 뭐냐?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맞추라고.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일반고는 개인적 탐구, 자사특목고는 학교 비교과 이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기부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가끔 세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세특이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세특이 잘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사고 같은 경우도 일반고랑 똑같은 과목이 있는 데가 있어. 아니 그러면 무슨 자사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소설가니? 다 잘 써줄 리가 없잖아. 근데 제일 큰 특징이 뭔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하고 큰 특징이 뭘까 보니까 자사고 전사고는 애들이 다 학종으로 가요. 네, 근데 일반고는 교과로도 가고 학종으로도 가고 논술로도 가고 정시로도 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자사고 전사고는 뭘로 맞춰져 있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종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일반고는 뭐 온갖 가지 다 걸쳐져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뭐냐면 창체가 오히려 좀 많이 다르더라. 물론 뭐 표준 편차도 다르고 많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유진로 동아리에서 학교를 좀 숨겨. 좀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학교 행사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거기에 개인적인 우수성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채우면 학종에서는 어때요?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가 경쟁하잖아. 그나마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들을 이길 수는 없어도 따라갈 수는 있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행사 열심히 잘 참여하면 돼요. 뭐 특별히 다른 거 뭐 하려고 뭐 공동교육과정 듣고 뭐 하고 이런데 하지 마. 내가 얘기하는데 안 해도 돼. 그냥 학교 프로그램 따라가면 돼. 입시에서 가장 크게 망하는 유형 세 번째. 뭐라고 적었냐면 2학년 때 정시 확정.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 남들 안 뛸 때 잘 뛴다고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들 뛸 때 못 뛰면 영원히 답이 없다. 2학년 때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그럼 나는 정시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보통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 시작해요. 본격적인 시작이 사실 그거야. 그 전까지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너만 한다고. 다른 애들 지금 다 내신하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때 수능이 잘 나오면 그게 진짜 잘 나오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마라톤을 보면 정시는 마라톤이라고 내가 비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라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처음에 잘 뛰던 애들이 뒤로 뒤처지면 절대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 진짜로 절대 1등 하지 못하더라. 걔네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더 절망이잖아. 네가 3학년 됐는데 그래 지금까지 잘 나오다가 3학년 됐는데 애들이 수능 공부 시작하니까 그래서 딴 애들이 더 잘 나와. 그럼 너 완전 절망이잖아. 그러니까 2학년 때 정시로는 없어요. 그냥 네가 수시 불만러일 뿐이야. 수시가 불만이니까 정시로 가야겠다. 모의고사 성적 꽤 나오는 거 보니까 정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시가 3학년 때 가서 모의고사 성적이 더 안 나오면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2학년 때 나는 정시 올인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정시에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은 그냥 국영수 내신 열심히 하자. 네, 왜 그러냐 하면 국영수 내신, 특히 수학은 수능이나 내신이나 똑같아.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현실에 최선을 다해. 그냥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돼서도 네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이나 수능이랑 비슷해요. 그죠? 범위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면 수능도 잘 나와요. 국영수 내신 열심히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니까 이것도 수능과의 연계성이 높아서 수능도 잘 나오더라. 그리고 만에 하나, 내 얘기가 그거야. 바닥으로 떨어지지 말자는 거야. 만에 하나 네가 수능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국영수 내신 열심히 해놨으면 차라리 안 나온 내신으로 갈 수도 있다. 수시로 갈 수도 있다. 야, 그러니까 그냥 국영수 내신 그냥 잘 챙겨라. 다른 거 안 해도 돼. 정시러라면. 자, 그리고 고2 겨울방학을 정말 잘 보내야 된다. 내가 정시러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잘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입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 고2 겨울방학. 그 다음에 중3에서 고2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능이 달라지고 내 내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 더 집중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라. 자, 입시에서 가장 크게 망하는 유형 네 번째. 최저를 피해서 갈까? 교과전형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과전형들이 대부분이 이제 최저가 생겼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질 거예요. 수능에 다가서면 갈수록 2학기가 되면 될수록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최저 없는 국가전형은 대학을 많이 낮춰야 돼요. 올해 이대도 이제 최저가 생겼네. 그러면 이제 최저 없는 전형은 건대하고 동국대, 교과 100%는 광운대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내가 1.0 맞았는데 내가 학종도 다 안 돼. 그럼 난 최저 안 돼. 그럼 내가 내신 1.0으로 광운대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짓이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공부하자고. 그리고 가끔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학종으로 한번 틀어보자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강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대학들의 학종들은 다 최저가 없어요. 그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최저가 쭉 없어. 아, 그러니까 학종으로 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뇌피셜이다. 뇌피셜을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한 1.2등급 나오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가가지고는 아, 그래, 내가 이거 최저 못 맞춰가지고 다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는 학종은 최저가 없으니까 학종으로 쓰자 그러는데 떨어진 애가 있어요. 1.2등급이. 내가 이거 대학에서 나한테 명예훼손을 걸지도 모르는데 대학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추측이야. 내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추측이야. 대학에서 생각할 때, 야, 내신 1.2등급이 왜 우리 학교 교과도 아니고 학종으로 쓰지? 서강대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 성균관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야, 내신 1.2등급인데 얘가 왜 교과로 안 쓰고 학종으로 우리 학교를 쓰지? 라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알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가끔 제가 100명 중에 1명 이런 애들을 봐요. 진짜로.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의대 빼고 메디칼 빼고 메디칼은 사실 최저가 높으니까 그냥 내신에 올인해.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생각하고 내신에 올인하고 재수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최저 맞춰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신 좀 떨어지더라도 수능 최저에 올인하라고. 진짜로 수능 최저에 올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그러다가 등급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내가 그래도 교과로 가야 되는데 등급 안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3학년 1학기 때 많은 학교들이 그래, 최대가 보니까 한 6과목 되더라. 그리고 대부분이 한 3과목, 4과목이더라. 그거를 환산하잖아?
그럼 10분의 1도 안 돼. 네가 전체 1등급 이상 떨어진다고 해도 0.1등급도 안 떨어져. 차라리 그러니 그 시간에 수능 최저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로 생각하고 수능 공부해라 라는 건데, 오늘 내가 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내년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최저 다 못 맞춰서 떨어졌어. 그리고 학종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넣었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어쨌든 교과에서 재수생을 받아주는 학교가 있기는 있죠. 뭐 경희대도 받아주고 한양대도 받아주고 그래요. 올해 경희대가 재수생들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받아줄 거야. 자, 그러면 또 최저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내가 뭐 최저 과목 뭐 이런 거 뽑지도 마. 뽑지도 마. 왜냐면 올해 최저 못 맞췄으면 내년도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해봐. 정시로 간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외의 효자 과목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을 조금만 좀 더 높여서 공부해라. 자, 입시에서 가장 크게 망하는 유형 5번째는 이거 뭐야? 6월 모의고사로 판단하려는 고3 학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찍는 시점이 6월 모의고사 한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6월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3 학생들이 좀 걱정할까봐 이렇게 적어놨어요. 6월 모의고사의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봐요. 고3한테는. 재수생들은, 자, 내가 재수하겠다 결심하고 6월 모의고사까지 수능만 올인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수능 공부도 계속 했단 말이야. 1년 동안 했단 말이야. 너는 6월 모의고사가 어디 있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6월 모의고사 봐. 그 다음 뭐 있어? 기말고사 봐요. 그럼 6월 모의고사 잘 볼 수가 없잖아. 일단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잖아.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나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최저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 학교 포기해야겠다. 뭐 안 되겠다. 뭐 이제는 이 과목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 9월 모의고사도 사실은 안 중요해. 왜냐면 정시는 그냥 수능 한 방이 제일 중요해. 최저도 정시니까 수능 한 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원서는 9월에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9월 모의고사는 원서를 써야 되니까 조금 중요해. 그런데 6월 모의고사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적었냐면, 외고 3등급, 일반고 1등급 후반도 고대 간다. 재수와 반수를 생각해라. 이 얘기를 왜 적었느냐 하면, 내가 외고 3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혹은 일반고인데 한 1등급 후반인 학생이 있어요. 고대 학우로 지원하면 돼. 합격해. 네, 진짜로. 왜냐면 고대 학우는 최저 베이스 전형이야. 뭐 비교과 좀 없어도 괜찮아. 내신 좀 괜찮고 이 정도의 내신대다 라고 한다면 합격해. 진짜로 합격한다니까. 마이너학과 지원하면 합격해. 그런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잖아.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 많아요. 고3 때 선생님이 재수를 해서라도 저는 고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재수하니까 고대 갈 수 있죠. 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 그러면 고대 학부 최저 맞추면 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머리 긁적거리면서 그래. 작년도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제가 수학을 안 했는데, 작년도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제가 국어를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가 재수해서 갑자기 수학이 팍팍팍팍팍 오를 리가 없어요. 국어가 팍팍팍팍팍 오를 리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죠? 내가 반수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못한 대학에 갔어. 근데 내 친구들이 다 고대 다니고 있어. 최저 맞춰가지고. 그럼 100% 반수 생각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생각하라고. 내가 그래서 올해 고대 최저 못 맞춘다? 못 맞춰도 괜찮아. 일단 수능을 포기하고 끝까지 말고, 끝까지 가봐. 자, 이제 내가 정리할게요.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인생에서 1등 하는 방법, 2등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입시에서 망하는 학생들이 좀 자기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많은 학생들이에요. 뭔가 내신이 좀 부족하거나 수능이 좀 안 나오니까 논술로 한번 어디 튀어볼까? 비교과로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지금 판단해가지고 뭔가 과목을 버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묵묵히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학이 조금 더 나아지고, 언젠가는 그게 재수에서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내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김연아는 어렸을 때 아사다머우를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대요. 그런데 걔가 2등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걔가 1등이 된 거야. 내 친구 이야기를 할게요. 자랑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글재주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디 이름 없는 잡지사에 취직을 했더라고. 이름 없지는 않아요. 되게 전통 있는 잡지사인데 지금 망해서 없어졌을걸?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학로에 있는 잡지사인데 거기 무슨 편집 기자로 들어갔어요. 내가 거기 찾아갔어.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글재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써보니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 부끄러운 일이냐. 일개 학원 강사가 노벨상 수상자한테 야, 너 재주도 좀 있으니까 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 이름 없는 잡지사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라는 위대한 결과가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는 지리멸렬이라는 영화인데 정말 지리멸렬했어요. 결과가 지리멸렬했다고. 내용이 지리멸렬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뭐냐면 프란다스의 개라는 영화야. 배두나 나오는 영화인데 프란다스의 개처럼 망했어. 친구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박이 나서 결국은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상까지 받게 된 거죠. 그 친구는 그 무명의 자리에서, 지리멸렬한 자리에서, 혹은 또는 개처럼 망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등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입시 전략입니다. 내신에 최선을 다하세요. 수능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등 할 겁니다. 혹은 먼 훗날 1등 할 겁니다. 끝내겠습니다.